안녕하세요.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얼마 전 네이트판에 15년 만에 우연히 본 고모와의 바깥 문제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본인은 20대 후반 여자로 15년 만에 본 고모와의 바깥 문제로 아빠와 갈등을 겪고 있는데 조언 좀 부탁드린다고 하는데요. 친구들이랑 일산 쪽 놀러 갔다가 밥 먹으러 들어간 식당에서 우연히 아빠 누나인 고모를 봤다고 합니다. 사실 친가는 집안 사정 때문에 15년 넘게 왕래 없이 지내와서 너무 오랜만이라 반가운 마음에 글쓴이가 먼저 다가가서 저라고 말씀드리고 인사드렸다고 합니다. 처음엔 놀라시더니 언제 이렇게 컸냐고 웃으시고 짧게 안부 묻고 번호 교환하고 자리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고모가 먼저 들어가셨고 글쓴이와 친구들도 다 먹고 계산하려는데 이미 고모가 계산을 해주고 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괜히 죄송스럽고 감사하고 이런 게 가족의 정인가 싶어서 괜히 뭉클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식당에서 나와서 고모에게 전화드려서 감사 인사 드리고 카톡으로 스벅 쿠폰도 보내드렸고 고모도 고맙다고 하셨고 통화로 마무리를 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빠한테 전화와서는 너 왜 괜히 가서 아는 척해서 돈만 나가게 하냐고 했다는데요. 순간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고모가 아빠한테 연락해서 글쓴이 밥값 본인이 냈으니 돈 붙여달라고 했다고 하네요. 아빠는 아빠대로 고모한테 돈 보내야 한다고 짜증내고 글쓴이한테 괜히 쓸데없는 인사해서 돈만 쓰게 만든다며 온갖 역정을 다 냈다고 하는데요. 글쓴이는 본인이 뭐가 잘못한 건지 모르겠다며 15년 만에 뵌 고모라 반가워서 인사한 죄밖에 없는데 왜 밥 사주시고 아빠한테 청구하는 건지 이해도 안 된다고 합니다. 어이가 없어서 잠도 안 온다며 본인이 고모에게 따로 연락드리는 게 맞을까요? 밥값 내달라고 말씀드리지도 않았는데 당황스럽고 커피 쿠폰까지 받으시곤 입 싹 닫는 고모도 괘씸하다며 마무리를 합니다. 15년간 연 끊을만 하다며 커피 쿠폰 취소하고 문자도 남겨놓으라는 댓글이 올라오기도 했는데 스벅 쿠폰 벌써 썼으면 대박이라는 댓글이 배풀을 하기도 합니다. 이번엔 이렇게 레전드가 된 바람 가족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와이프 패는 남편 썰입니다. 2014년 주식 갤러리엔 오늘 마누라를 엄청 팰 거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와이프가 이제 하다 인감 서류 훔쳐서 투자차 사놓았던 오피스텔을 매매했다는데요. 이걸 팔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알아버렸으니 자신도 참 이라고 합니다. 그 돈으로 와이프 아빠 친구 보증서 줬다가 집 날려 먹은 거 막아준다고 했다는데요. 명절 때도 와이프는 이제 남녀 평등 시대 운운하면서 이야기하길래 그냥 처갓집 보내버렸다며 그렇다고 돈을 못 벌어주는 것도 아니라며 한 달에 세제 700 플러스 마이너스 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와이프는 적금이라는 걸 들어본 적이 없다며 오늘 가서 죽도록 패고 이혼할 거라며 이미영이라는 실명까지 거론하며 오늘 재산날인 줄 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30분 후 그는 두 번째 글을 남겼는데 지금 사무실인데 친구 목공소에 전화해서 몽둥이 하나 깎아놓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끝나자마자 변호사 사무실 들러서 상담부터 해야겠다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다고도 합니다. 연애 3년 동안 이런 사람인 줄 꿈에도 몰랐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처갓집에 뜯긴 돈만 얼만지 모르겠고 장인어른은 정신 못 차리고 아직도 젖다구로 살면서 보증까지 섰다며 오늘 와이프 죽이고 장인어른도 죽여버린다며 너네들 진짜 재산날이라며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또 30분 후 궁금해하는 애들 많아서 얘기 좀 해주고 간다며 히스토리를 이야기했는데 연애 3년 차에 결혼했고 결혼 전에는 이만한 여자가 없다. 이 여자면 내 평생을 함께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장인어른이 요새 집 안 해오는 남자가 어딨냐 내 딸 대학까지 나왔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글쓴이가 너무 사랑해서 결혼했고 집도 글쓴이네가 그렇게 넉넉한 형편은 아니라서 아버지가 좀 무리하셔서 서울에 전세 얻어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와이프는 결혼하고 달달이 500씩 갖다 줬는데 애도 없으면서 아침은커녕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해서 사람 돌게 만들었다는데요. 게다가 장인어른은 허구한 날 전화해서 집으로 그렇게 불러대는데 불러대서 하는 소리가 자네 돈 좀 달라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3년 내내 처가에서 사고 쳐서 갖고 간 돈만 얼마인지 모르겠다고 하는데요. 와이프 옷장에는 달달이 계절 옷들과 명품 신발, 가방이 쌓여가는데 본인 옷장과 통장은 점점 비어간다면 딱 2년 전으로만 시간을 돌리고 싶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몽둥이 가지고 와이프 데려다가 장인 앞에 패대기 치고 와이프한테 인생 바칠 생각 없으니 알아서 하고 내 돈 2월 15일까지 변제 안 하면 내용 증명해서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소하고 민형사상 책임 묻는다고 하니까
장인은 덜덜 떨면서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뒤돌아 나가는데 별이 반짝했고 정신 차려보니 머리 뒤에 빵꾸나 있고 지금 병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상해 진단서 떼고 1인실 입원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는 퇴원하고 집에 왔다며 어찌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겠다는 글을 올렸는데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본 결과 장인은 충분히 살인 미수죄 적용 가능하니 이 부분을 어필하여 우선 민형사상 책임은 추후에 묻는 방식으로 이를 진행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우선 오피스텔이 제일 큰 문제니까 이 부분부터 해결하는 게 좋다고 했다는데요. 이혼 관련해서도 귀책 사유가 와이프에게 있기 때문에 위자료도 글쓴이가 받아야 하고 오피스텔이나 아파트에 대해서는 혼인 전에 취득한 특유 재산이라서 분할 대상에 포함이 안 된다고 하며 오피스텔 매매에 대해서는 부부는 친족상 도래의 규정이 적용되어서 죄를 물을 수 없고 다만 장인이 내 오피스텔이 결혼 전 취득된 걸 알았나 마누라가 나몰래 매매해서 계약을 했나 안 했나를 따져봐서 계약 무효까지 갈 수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잠깐 들어왔다며 장인이랑 통화했다는 글이 올라오는데요. 확인해보니 매달 100만원씩 생활비 명목으로 장인에게 들어갔고 글쓴이 부모님께는 이자 명목으로 매달 30만원을 보내드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글쓴이 불러서 뜯어간 돈만 약식으로 정리해 놓은 수첩에서 정리해보니 5,700만원 가량 된다며 3년 동안 글쓴이한테 뜯어간 돈이 도합 9,300만원이라고 하는데요. 술 먹고 야간에 폭행해서 합의금부터 시작해서 장모 병원비니 뭐 배우고 싶다고 학원비니 겨울 옷 필요하다고 옷 좀 사달라는 등 한 번은 백화점에서 불러서 계산만 시켰다고도 합니다. 결국 내일 이혼 소송하고 장인 형사 고소 들어가고 병원으로 다시 돌아갈 생각이라며 너희들도 여자 조심해서 만나라며 본인처럼 인생 조지는 것도 한순간이라며 마무리를 합니다. 다음은 아빠한테 맞고 자란 남자 썰입니다. 흑수저 갤러리에 2023년 올라왔던 글인데요. 글쓴이는 중학교 올라가기도 전에 성격이 안 좋아졌다며 어릴 때 갑자기 집안 환경이 안 좋아지고 글쓴이 가족 전부 아빠한테 맞은 기억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빠는 신용을 잘못 썼는지 포크레인 기사에서 한순간에 빚지고 신용 불량자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후에 아빠는 먼 바람이 들었는지 농사를 시작했는데 감나무, 고추, 고구마, 아로니아, 염소 등등 안 해본 게 없을 정도로 중1 때부터 고2까지 농사일을 했다고 합니다. 당연하겠지만 중학교 때부터 아빠한테 끌려다니면서 엄마랑 글쓴이는 노예처럼 일만 했다고 하는데요. 단순히 일을 한다 이게 아니라 진짜 노예처럼 무작정 끌고 다니고 조금만 어리버리해도 쌍욕에 쳐죽일 듯이 해대니 당연히 글쓴이는 중학교 들어가고 나서부터 말도 없어지고 자존감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글쓴이도 열받아서 고등학교 들어가고 한 번 말대꾸했는데 하자마자 바로 농기구로 얼굴을 때렸다는데요. 그때 턱 위쪽이 찢어졌는데 병원은커녕 그 자리에서 글쓴이는 울면서 농장에서 집까지 걸어갔다고 합니다. 그냥 찢어진 데다가 밴드 하나 붙이고 피 철철 흘리면서 학교 간 기억이 아직도 난다고 합니다. 진짜 고등학교 때는 그냥 아빠를 죽이고 감옥을 가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생각을 했고 상상으로는 수십 번도 죽인 것 같다고도 합니다. 지금은 고등학교를 수산고등학교 나와서 배 타면서 고졸의 해기사로 일하면서 돈은 돈대로 벌고 그렇다는데요. 그렇게 2022년 근로소득으로 1억이 넘는 돈을 벌었다는 것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빠는 농사, 자영업, 염소 다 망하고 지금은 주식에 미쳐있는 것 같다며 마무리를 합니다. 다음은 마마보이 남편과 이혼하는 여자 썰입니다. 2022년 네이트판에 올라왔던 글인데요. 남편의 나이는 40살이고 시모의 나이는 70살이고 글쓴이는 30살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결혼식장 예약할 때부터 시모가 같이 갔다고 하는데요. 시모가 여기는 교통이 불편하다, 여긴 뷔페가 맛이 없더라 이러면서 다른 곳으로 가자고 하더니 결국 시모가 정해준 식장에서 결혼을 하게 됐고 웨딩드레스 피팅 때도 남편이 시모를 데리고 와서 시모가 드레스를 골라줬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물인데 결혼반지 맞추러 가는 날에도 남편은 시모를 데리고 왔다는데요. 결국 시모가
시모가 목걸이와 팔찌, 결혼 반지까지 다 골라줬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혼수인데 글쓴이가 금액에 맞게 가전제품을 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또 남편이 시모를 불렀고 시모랑 남편 둘이서 가전 다 고르고 결국 글쓴이 사고 싶은 건 하나도 못 사고 금액도 몇백이나 초과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증정품으로 나오는 가전제품이랑 상품권은 시모가 다 가져갔다고 하네요. 가구를 보러 갔을 때도 시모가 따라왔고 테이블, TV 다이, 침대 등등 다 시모 취향인 나무 원목으로 골랐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 만삭 때 출산 준비로 쇼핑하러 남편이랑 갔는데 또 남편이 시모를 불렀다는데요. 아기띠 살려고 보면 우리 땐 포대기 썼다. 저런 거 필요 없다. 젖병 소독기 보면 우리 땐 열탕했다. 카시트 보면 저게 왜 필요하니? 안고 타면 되지. 젖병 보면 모유 수유 할 건데 저게 왜 필요하니? 결국 하나도 못 사고 나왔고 시모를 돌려보내고 글쓴이 혼자 다시 들어가서 필요한 거 구입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 모든 일을 시모가 다 알고 있다는데요. 남편은 조금만 아파도 시모에게 전화해서 시시콜콜한 소리들을 전부 다 시모한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날 시모에게 전화가 와서는 애미야 아들 허리가 아프다던데 많이 아프다더냐 이러고 그 외에도 하루 한 번씩 무조건 전화하고 남편이 전화 안 하면 밤 11시에도 시모에게 전화가 오고 남편이 좀 징징거리고 힘들다고 하면 시모가 와서 일을 도와주고 부부싸움 후엔 꼭 시모가 알고 글쓴이한테 전화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시모가 글쓴이네 이혼시킬 거라고 하더니 남편이 글쓴이한테 이혼하자고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사전에 마마보이란 걸 알고 결혼 진행한 거라면 임 잘못이라고 하는 글이 배플을 했는데 정말 결혼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닌 것 같네요.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